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방경제, 거시경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될 용어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용어들이 쓰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방경제, 거시경제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요, 공급, 각각의 시장을 통해서 균형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시장, 외환시장, 이게 두 가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 이론을 통해서 대부시장의 균형, 외환시장의 균형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개방경제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시장의 수요 공급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두 시장, 외환시장, 대부시장. 개방경제, 우리 오픈 이코노미,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를 얘기합니다. 대부자금시장, 대부시장, 한경제의 저축과 투자, 그 다음에 해외 유출, 이걸 조정한다는 거죠. 자본의 해외 유출, 넷 캐피탈 아웃플로, 그죠? 요거랑 세이빙, 인베스트먼트, 요 관계 대부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외환시장, 화폐, 자국 화폐, 외국 화폐가 교환되는 exchange rate,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죠.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 자국 화폐에 대한 공급, 그걸 외국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환율 결정, 외환시장에서 결정되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원래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겠죠.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게 NCO, 자금 유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시장과 외환시장의 커넥션, 그 관계, 그거를 대부자금의 해외 유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방경제 대부자금 시장, 우리 아이덴티티 봤죠? 저축, 세이빙은 인베스트먼트, 투자 더하기 NCO, Net Capital Outflow. 요것도 아이덴티티입니다. 항상 일정하죠. 대부자금의 공급, 대부자금은 어떻게 공급되느냐? 저축에 의해서 공급되겠죠. 대부자금, 빌려줄 돈, 저축. 이번에 지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Net Capital Outflow를 하거나. 대부자금의 수요, 국내 투자와 순자본의 유출로 결정이 된다.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 R 모주로 이렇게 씁니다. 실질이자율 R에 따라 결정이 된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이자율이 상승했으면 저축이 증가하겠죠. 총 경제에서. 근데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위축됩니다. 저축 증가, 투자 위축을 가져올 거고,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할 거고, 저축이 증가하니까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하죠. 그리고 투자가 위축되니까 대부자금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R의 증가, R의 증가는 요 두 가지 결과를 낳겠네요. 대부시장의 균형은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 곡선, 수요 공급 곡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실질이자율 R이 상승하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공급량이 증가하겠네요. 대부자금의 수요량은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급 곡선의 우상향, 수요 곡선의 우하향,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대부자금 수요량이 감소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저축이 증가하는 채널을 통해서 대부자금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감소하는 채널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 실질이자율 상승에 의한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 공급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 자금 시장의 균형이자율,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되겠죠. 대부 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저축하려는 금액이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의 합, S, I 플러스
NCO. 예, 이건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계속 나옵니다. 저축은 인베스트먼트 하고 NCO하고 합해진 거다. 요거는 순수 국내 대부자금 시장이고 요거는 국외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요게 채널이 있는 거죠. 요게 NCO의 양에 의해서 다음에 결국은 외환 시장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요게 요 채널을 통해서 넷 캐피털 아웃플로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오고 그런 거 결정이 되겠습니다. 국내 대부 시장, 국내 대부 시장, 대부 자금의 공급, 재원, 국민저축이죠. S. 그죠? 그다음에 대부 자금 시장, 수요,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 I 플러스 NCO. 이거는 S. 공급은 지금 우리가 다 지출하지 않고 생산했던 것 중에 consumption, government expenditure 뺀 거, 순저축이죠. 순저축에 의해서 대부 자금의 공급이 결정될 거고 수요는 인베스트먼트나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될 거다. 그러면 균형 이자율 R, 실질 이자율 R, 균형 이자율 R 스타 여기 두 개가 만나는 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 뭐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공급 모델 계속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균형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개방경제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원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항등식은 넷 캐피털 아웃플로우, NCO는 넷 엑스포트 하고 같아지는 거죠. 순 수출하고 순 자본 유출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살펴보자면 왼쪽이 공급적인 측면, 오른쪽이 수요적인 측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국 화폐의 수요, 순 수출이 증가하면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순 수출이 증가해서 외화를 벌어 들어오면 그 벌어 들어온 외화를 실제 자국 화폐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순 수출에 따른 자국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순수출이 양이면 자국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국화폐 공급 어떤 측면으로? 순자본 유출의 측면으로. 순자본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국화폐 공급량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 환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실질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한번 먼저 봅시다.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화폐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 법칙입니다. 그죠? 실질 환율이 가격이 되겠고 수요량이 거기에 음의 방향으로 작동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자국 화폐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어떤 수준에서? 순 자본 유출 수준에서. NCO 수준에서. NCO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국 화폐의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환율 시장에서 균형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은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자체 국내에 대한 이제 외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달러 공급 정해져 있다. 수직으로. 달러 공급은 정해져 있다. 근데 미국 상품 수요 감소로 따라서 수요 곡선.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상품을 덜 수요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달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달러 수요와 환율과의 역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미국 상품 수요 감소를 통해서 달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나 달러 공급은 환율과 무관하게 수직이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균형 실질 확률이 결정되는 거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느냐? 순수출한 내용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달러의 수요량이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외국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되는 달러의 공급량과 일치할 때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죠. 외국 화폐, 달러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 자본이 유출될 때 외국 자본을 수요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NX에 따라서 받고 들어오는 데 대한 공급이 있을 거고, 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네요.